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입니다. 항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프로토타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전 여러분들을 믿지만요. 그래도 지난번 강의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뉴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동작한다고 배웠나요? 네, 그래요. 뉴 연산자를 통해서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언더 프로토로 갖는 객체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this로 바인딩을 해서 함수를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면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함수의 이 리턴 값이 객체가 아닌 경우 this를 반환한다고 했고 객체인 경우 해당 객체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자,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프로토타입 체인 어떻게 추가했죠? 그래요. 자, 뭐 이 같은 경우에는 F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프로토타입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서 속성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우선 자기 자신 속성을 먼저 찾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 속성이 없으면 이 프로토, 언더 프로토로 이동을 해서 또 언더 프로토 안에 속성이 있는지 찾아요. 그러면 또 없다. 그러면은 또 그 안에 있는 언더 프로토로 가서 속성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더 프로토가 만약에 널이에요. 거기까지 속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으면 undefined를 반환하고 끝낸다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긴 시간 동안 getName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높은 확률로 입사나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꼭 지난번 강의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자, 오늘 지난번에 델리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요. 오늘은 그 이후 시간이에요. 셋에 대해서 할 시간이죠. 자,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로토타입은 쓰거나 읽거나 했을 때 좀 비대칭적이에요. 즉, 읽을 때는 객체의 프로토타입 체인을 따라가면서 쭉 검색을 하는데요. 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해당 객체의 속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혹시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델리트를 통해서 속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프로토타입 속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객체가 가진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쓸 때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속성이 다 변경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래와 같은 코드가 있어요. 이런 코드가 있죠.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sun과 sun2를 만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sun a에다가 bb를 추가했어요. 원래는 AAA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sun a에 있는 값만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BBB로 sun
2에 있는 값이 만약에 a가 b로 변경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다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누가 객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는 내가 만들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차일드를 써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떠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BBB라는 값을 넣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 썬 2를 만든 사람도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경점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코드를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변경을 못 하도록 했어요. 자, 아셨죠? 너무 좀 허무했나요? 이유가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델리트나 지금 셋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해당 객체 속성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코드를 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 코드에서 다시 자, 우리 지난번 코드에서 델리트에서 썬 네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지워진다고 했어요? 자, 이 값이 지금 지워진다고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죠. 이 썬 네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프로그래머니까 이 프로그래머 객체에 지금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킴썬이라는 그런 네임 속성이 있는데 지금 델리트를 했으니까 요 값이 지금 제거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썬 네임이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걸 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썬 네임을 찾으면 자, 이게 제거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프로토로 올라가서 검색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프로토 체인 올라가다 보면 네임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썬으로. 그쵸? 그래서 썬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음에, 자, 다시 내가 여기다가 썬 네임에다가 썬2로 기입을 했어요. 자, 이거면 어떻게 되죠?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에 있는 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다시 네임이 들어가서 여기에 썬2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자, 용어로 가렸다 또는 숨겨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셨죠? 자, 네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뒤에 있는 프로토타입 속성, 그 네임을 숨겼다 또는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이 6번 문제에 대한 이제 풀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상당히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럴 때는 먼저,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프로토타입 체인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자, 아셨죠? 프로토타입 체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무슨 속성을 보냐면 C를 한번 볼게요. C에 대한 거. 그쵸? 자, 일단 C에 값이 뭐가 있나요? 자, 여기 AA하고 BB가 있어요. 자, 이거 차일드로 만들었으니까. 자, 다 확인하셨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AA가 있고, 여기 BB가 있고, 얘네들은 undefined로 되어 있어요. 자, 됐죠? 이 언더 프로토로 해서 체인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그 위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자, 요게 있죠, 요게. 네. 자, new 페어런츠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변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이름이 없고 그냥 new 페어런츠 하면은 오해를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친구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그냥 우리가 t로 지어줍시다. 자, 개발하다가 이름 짓기 귀찮으면 다들 그냥 t로 변수명 짓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임시 변수명 쓸 때는 처음에는 뭐 tmp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 나중에 되니까 되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뭐 다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자, 뭐 자매품으로는 value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v 이렇게 쓰고 key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k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되게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그 스코프가 되게 작아지면 변수명을 그냥 작게 지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여튼 되게 그렇게 지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를 그냥 t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이게 t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자, t를 했는데 자, t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new parent를 하고 자, 내부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내부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지금 f값 하나 있죠. 그쵸? 이건 펑션이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t에 또 프로토타입 체인이 있죠. t 언더 프로토 얘는 이렇게 해줄게요. 자, t의 언더 프로토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a 값 있죠? a 값 있고 여기 f 값 있어요. 배열 1 이렇게 있죠. 아셨죠? 이게 C예요. 이제 C의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을 그려볼게요. P는 자, 내부에 무슨 값이 있죠? 아무 값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P.프로토, 언더 프로토는 뭐를 가리키죠? 자, 뭐 새로운 거 가리키나요? 여기? P.언더 프로토?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거 프로토타입 얘를 갖다 쓰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같은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아시죠? 다 이해하시고 있죠? 다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자, 얘 지금 이 상위에 있는 프로토를 같이 겹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P.F를 실행하는 거예요. P.F를 실행을 해 봅시다. 이거 여기 있네. 여기서 P.F를 실행해 봅시다. 자, 여기 F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위로 올라가요. 여기 F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 함수가 뭐죠? 바로 여기 있는 함수죠? 이 함수 실행하는 거예요. 자, 다들 보이시죠? 이 함수 실행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함정을 좀 만든 거예요. 이거 함정을 만든 건데 프로토타입 체인에서 셋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참조값을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객체인 경우에 그 참조값이 아니라 객체의 내용을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배열 안에 제가 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A에다가 대입을 시킨 게 아니라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푸시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요거를 실행하면은 푸시해서 디스랭스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1,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제가 좀 치사했지만 원래 문제가 좀 그래요. 원래 문제는 좀 함정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함정을 판 거예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F를 실행할게요. C.F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CF는 어떤 함수죠? 따라가니까 바로 여기 나오죠. 요 함수가 뭐예요? 네, 요 함수죠. 그쵸? 자, 여기서 dis A 찾는데 dis A는 어디죠? 쭉 따라가니까 다시 A가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이렇게 쭉 따라가니까 A가 여기 있잖아요. 자, A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A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랭스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이때 랭스는 2고 곱하기 2를 했으니까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은 1, 2, 4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콘솔 P.A와 P.C가 아이고 C.A죠. C.A가 지금 동일한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두 개의 값은 서로 1, 2, 4로 갖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우리 문제를 다 풀었어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기법들 몇 개만 좀 잡아갈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자, 그냥 이건 실무예요, 실무. new parent라든지 new child를 하는 게 있어요. this constructor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new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child는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이건 생성자로 내가 사용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데, new를 안 쓸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거 대비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or를 비교해서, this의 constructor를 비교해서, this의 constructor가 child가 아닌 경우에 new child를 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위에 것도 똑같이. 내가 new를 안 쓰고 parent를 그냥 함수처럼 실행을 했을 경우에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체인을 늘릴 때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자, child의 원래 child prototype constructor가 child가 돼야 돼요. 원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constructor를 잃어버려요. 그 parent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마지막에 그 constructor를 다시 연결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돼요. 자, 이 기법을 쓰면은 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 생성을 할 때, 자,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꼭 이 시점에서 호출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시점에서 호출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셨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토타입에선 셋이나 이런 델리트 같은 변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왜냐면 이런 게 변경되면 모든 객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원래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막기 위해서 변경이 안 되게 해놨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개발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러한 현상을 사용하고 싶어. 이런 걸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가서 A라는 거를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위에 보시면 C1하고 C2는 new child를 했을 때 이 프로토타입 A라는 속성이 없었어요. 프로토타입에. 그쵸? 야, 이 A라는 속성이 없었는데 내가 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라는 프로토타입 A라는 속성을 집어넣으면 이 생성된 객체들은 다 A라는 속성을 가지게 돼요.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서.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 둘 다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토타입의 최상위,
뭐라고 했죠? 그래요.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이에요. 그쵸? 자, 제가 만약에 모든 객체에 B라는 속성에다가 true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자, C1하고 C2에 대해서 만들었죠? 자,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C1B에 true가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C1, C2B에도 true가 찍히게 돼요. 자, 이것만으로도, 이것도 좀 재밌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이건 아까 전랑 똑같으니까 이것보다 더 나간다면 내가 그냥 객체 리터럴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B를 하면은 B가 true를 찍히게 됩니다. 아셨죠? 신기한 거예요. 자, 되게 신기한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쓰입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해요. 자, 프로토타입 JS라는 게 있어요. 이쪽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사용해 보셨다거나 아니면 써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jQuery를 쓰기 이전에는 이 프로토타입 JS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jQuery가 요즘에는 대세죠. 요즘 아닌가? 하여튼 대세예요.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해요. 사실 뭐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프로토타입 JS는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죠. 이 방식은 꽤 재미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코드량이나 이런 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제가 앞에 부분에도 설명드렸지만 타인의 코드로 인해서 아니면은 제가 타인의 코드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만약에 타인 때문에 내 코드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동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자,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는 폴리필 위주로만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폴리필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낌없이 드리는 써난 코딩 썬입니다. 네, 아낌없이. 자, 아까 전에 제가 C1, C2를 만들었죠. 그리고 자, 여기서 프로토타입 레퍼런스를 변경했어요. 자, 아까 전에는 프로토타입에다가 속성값만 추가한 건데 이거는 프로토타입 레퍼런스 자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전 코드 볼게요. 자, 원래 child 프로토타입 C가 원래 객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속성값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레퍼런스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C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new C1, C2 만들고 지금 new C3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C1, C와 C3, C가 과연 같을까요? 틀릴까요? 보기도 드렸어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설마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달라요. 자, 우리 new 어떻게 동작한다고 그랬어요? new 어떻게 동작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new를 실행할 때 이 해당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언더 프로토로 만드는 객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new 할 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전 거는 C1이나 C2를 new 할 때는 다른 프로토타입을 갖는 객체를 갖는 그런 언더 프로토를 만드는 거고 C3를 new 할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요 객체를 프로토로 갖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렇게 돼서 자, child 이 메소드를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this로 바인딩을 해서 자, 그래서 C1의 C와 C3의 C의 값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방법도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긴 해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위에 두 방법,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두 방법은 나름 쓸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면접이나 입사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권장하지 않는다 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한 답변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